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민법 최신 판례 11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문제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판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우리가 두세 번 가까이 출제가 됐거든요. 이 판례 관련된 문제가. 근데 이게 과거의 판례의 대세긴질 판례이긴 하지만 올해 9월 달에 난 판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에도 두세 번 출제가 됐지만 올해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2020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본 거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을이 있는데 을이 수영장 시설이 있어요. 이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갑과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팔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이 수영장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이 결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이 수영장을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을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정가 만나가지고 이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 정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물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관리비 같은 게 억 단위가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은 이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 측인 무가 요 정을 상대로 관리비를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물값이 있으니까 뭐 금액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정이 갑자기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내가 임차인이 아니라 갑이 임차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수영장 시설을 임대한 임차인이 아니라 갑이 실제 임차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관리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갑이냐 정이냐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갑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정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대법원은 2019년 9월 10일 올해죠, 선고를 하게 됐는데 이게 2016년에 소송을 제기된 거 보니까 좀 꽤 많이 끌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쟁점 뭐냐면, 자, 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갑이냐 정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의사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 해석,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을 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상대방 입장,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의자 입장,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무엇이 원칙이냐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원칙이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자, 두 번째인데,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해요. 의사가 일치됐다면 굳이 솔직히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정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모두가 갑으로 하기로 했다면 갑이 당사자인 거고, 당사자 모두가
정으로 하기로 했다면 정이 당사자인 거예요. 이것도 지문으로 몇 번 나왔어요. 당연한 건데, 그죠? 일치됐다면 일치된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읽어보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누구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누구 입장에서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상대방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합치됐다면 합치된 대로 당사자를 결정하고요. 합치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상대방 입장에 해석을 해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4번 읽어보면 임대인인 을은 정을 임차인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인 을은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정은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집합 건물의 전유 부문이니 상가 점부를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4조에 따라 구분 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관리비를 원래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결국은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임차인, 점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무의 정에 대한 관리비 청구는 적법한 것이고요. 따라서 정은 무에게 관리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어렵나요? 자, 예상 문제를 보면은 쉽습니다. 자, 첫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두 번째, 이것도 몇 번 나왔다 그랬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나요? 예, 맞죠? 그죠? 일치하면 뭐 일치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치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무슨 해석이 원칙인 거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구 입장에서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표시 표의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의도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X죠. 여기서 키가 되는 건 뭐예요? 표의자 관점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 입장, 상대방 감점,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되므로 표의자의 관점에서 X가 되는 거죠. 요 3번 같은 지문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잘 틀리게 되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 따라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